이야기 작법 유튜버 6년차, 수많은 브이로그 및 여행 영상을 올렸지만 그때마다 따라오는 구독 취소와 악플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콘텐츠 다양화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격주로 이야기 작법 영상과 함께 이야기로 걷는 세계라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제가 30개국 70개 도시를 여행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 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편입니다. 비 오는 네덜란드에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몸 상태가 조금 괜찮아져서요. 여행할 기운이 조금 생겼습니다. 비 오는 네덜란드 거리 예쁘죠? 되게 맛있어 보이는 펍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술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독일로 넘어가는데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목 컨디션이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여기도 예전에 독일과 가까운 나라니까 다 나치군에게 점령당했던 지역인 거죠. 그래서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 참상이 이뤄졌던 피해자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보고 있는 곳이 안네 프랑크의 집인데요. 암스테르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사는 안네의 일기겠죠.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숨겨진 공간에서 써내려간 기록이 어떻게 세계적인 서사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쁜 도시에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생학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뭐 LGBT, 장애인, 모든 소수자들을 다 죽음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고층에서 밀어 던지고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러는데, 여기가 안네 프랭크가 숨어 살았던 집인가 봐요.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2명의 밀고자가 있습니다. 안네 프랭크가 13살에서 15살까지 저기 다락방에서 살다가 이웃의 밀고로 붙잡혀가서 죽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썼던 일기를 보면은 진짜 달필이거든요. 원래부터 달필이었던 게 아니라 일기를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달필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쨌든 그 밀고자가 첫 번째 용서할 수 없는 밀고자고요. 두 번째 밀고자는 4885에게 피해자 아가씨를 밀고한 슈퍼 아줌마.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의하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쭉 올라간 다음에 책장 비밀문을 들어가면 옆집으로 가는 통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비밀문으로 여기 숨어서 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가끔씩 식량이나 정보를 구하러 이렇게 밖에 나왔단 말이죠. 아마 이런 거리를 나치군 눈을 피해서 혹은 은신하면서 혹은 변장해서 돌아다녔겠죠. 안내 일기 그래픽 노블 중에서 유명한 것도 있죠. 암스테르담은 이 이야기에서 배경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운하와 좁은 집, 밀집된 도시 구조가 숨을 수 있는 공간과 들키기 쉬운 공포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거대한 드라마보다 작은 방 안의 문장으로 기억됩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홍등가가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 바로 너머에 한 2블럭 정도 홍등가가 있거든요. 여기를 밤에 투어 마냥 사람들이 걷는다길래 저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여행을 다니면 이런 홍등가 관련한 성 상품화 관련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조심하는 것이, 뭔가 동정의 눈빛으로 보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들의 문화고 누군가의 선택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닌 경우가 더 많겠지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눈 마주치면은 그냥 사람이니까 인사해주고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는 도시가 숨기지 않는 어둠을 보여줍니다. 욕망과 생계, 선택과 체념이 같은 거리 위에 놓여있는 공간입니다. 이 어둠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화가가 떠오릅니다. 렘브란트. 렘브란트는 빛을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오래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미술에서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을 먼저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실제로 빈민, 노인, 패배한 인간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캔버스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그림 속 어둠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에 가깝고, 그 위에 놓인 빛은 구원이 아니라 존엄에 가깝습니다. 여기 대마초를 파는군요. 합법이구나. 어쩐지 대마초 냄새가 여기저기서 난다 했다. 코인 빨래 봤는데 목이 진짜 완전 작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한국 음식이 생각나고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메로나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한라원이랑 누룽지를 하나 샀습니다. 이상식량으로 언젠가 해먹을 수 있겠지. 이런 적 처음이다 정말. 미술관이나 이런 거는 이미 파리에서 질리도록 다녀와가지고요. 크게 흥미가 없네요. 다음 일정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목이 여전히 아파요. 숙소 가서 좀 누워야겠습니다. 따뜻한 차 마시고 싶다. 기록하는 사유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항구 도시의 시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안네와 렘브란트, 인간의 빛과 어둠을 간직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들 맨날 어두운 골방에서 작업하지 마시고 가끔 산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니 근데 무슨 빨래 한 번 하는데 6유로에 6유로 9,000원 너무 비싸. 그리고 건조기는 4불이면 6,000원, 총 10불이거든요 빨래 한 번 하는데 15,000원. 몸도 아픈데 몸도 아픈데 통장도 같이 아파지고 있어.